헌법재판소법 32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에다가 심판에 필요한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국세청 자료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좀 내세요. 뭐 신한은행에 전화해가 좀 내세요. 그다음 뭐 국토부에 전화해서 내세요. 아니면은 뭐 합참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합참 이거 자료 좀 내. 이렇게 하면은 따라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만 재판, 그다음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란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는요. 따를 때 이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요구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재판관이 왜 헌법재판소 법을 위반하냐 이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위반해가지고 재판을 6개월짜리를 26개월을 끌지 않나. 헌법재판관이 그걸 갖다가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을 위반해가지고 요구해서는 안 될 자료를 받아가질 않나. 저는요 요구한다고 주는 저 검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존중을 해가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진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2030들이 쭉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했을 때 그럴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입법부 민주당이죠. 거기에다가 정부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밖에 없는데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는 완전히 사법부 자체도 친명적인 그런 사법부 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그 사법부가 완전히 사법부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 흔들면서 일정한 정파에 유리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사법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법연구회가 마치 전체 판사의 10% 15%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법연구회는요. 전체 판사의 3% 내지 4%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법연구회 명단 쭈루룩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명단을 갖다 쭉 보니까 그 명단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법연구회 쪽 관계자들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없어졌긴 했지만 그건 명단 틀리다. 그 다음에 예컨대 제가 판사인데 사법연수원 30개 정혁진 판사 우리법연구회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명단을 보면 한 기수에 몇 명 정도 들어있습니까? 제가 얼핏 봤을 때 한 서너 명? 한 3명에서 한 5명? 많아봤자 5명일 것 같은데 그런데 1년에 판사 임관 몇 명 합니까? 1년에 판사 임관을요. 제 기억에 한 15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곧장 임용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법무관 마치고 추가적으로 임명되는 판사가 한 30명. 그래서 1년에
그 다음에 이제 100명 넘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기수에 그 임용되는 법관이 판사가 한 100, 한 3, 4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수에 이 우리법 연구에 몇 명입니까? 한 서너 명, 많아야 5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는 전체 판사 중에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단 문영배, 정계선, 그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이미선은 남편이 우리법 연구회고, 그다음에 정정민 아니고 거기에다가 마은혁까지 하면 9명 중에 4명이다라고 하면요, 구타수 사안타다라고 하면은 4할 4푼 4리잖아요. 제가 야구할 때 8타수 3안타 하면 3할 7푼 5리고 9타수 4안타 하면 4할 4푼 4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게 공정하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2030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이 하면 안 되지. 그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2030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걔네들이 2030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몇 년도 태어났습니까? 큰 애는 90년대 태어나고 작은 애는 그 0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큰 애는 99년생이고 작은 애는 2001년생이니까 이때는 90년대하고 2000년대는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어요. 그 PD님 그 월드컵 사진 좀 딱 띄워봐 주세요. 저희 때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뭐 86은 꿈나무, 뭐 88은 뭐 디딤돌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때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한테는 80년대는요. 개발도상 국가였어요. 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아시안 게임도 하는 나라가 됐네. 야, 심지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해? 우리나라가 근데 과연 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올림픽 잘 끝났다고 해가지고 제 기억에요. 우리나라 100억 불 수출탑 달성했다고 막 그 난리 폈던 게 제 기억에 77년인가 그렇고요. 야,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넘었다라고 한 게 그것도 한 70년대 후반 아니었나? 저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은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세계에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 31년생이시란 말이에요. 태어나니까 일제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컴플렉스가 있어. 지금 봐도 컴플렉스가 있어. 어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식민지 본국이고 우리나라는 식민지 나라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교육도 훨씬 더 많이 받고 훨씬 더 똑똑해. 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비하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엽전이니 뭐니. 저 그 이야기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아이 조선 놈들 엽전이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디에 대한 컴플렉스냐?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식민지였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세계 위인 전집 뭐 동화책 뭐 이런 거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컴퓨터 같은 게 없었고 핸드폰은 더더군다나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환상 같은 게 딱 그려지느냐. 야, 영국에 가면 옥스포드 대학이란 게 있대. 영국에 가면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튼 스쿨이래.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 아주 막 그래. 케임브리지도 있대. 그 다음에 뭐 미국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란 데가 있대. 뭐 예일 대학이라고 한 데도 있대. 그 다음에 뭐 독일에 가면 뭐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가면 파리에 소르본느라고 하는 대학도 있대. 야, 이런 데 참 멋있구나. 그 다음에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제가 독일 문화원을 2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어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불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됐다 싶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남산의 괴테 인스티투트라고 하는 독일 문화원 가가지고 거기서 아베제대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독일어 실력이 조금 늘었는데, 제가 독일 문화원 가보니까요, 서울대 책상하고 독일 문화원 책상이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는 그때 나무로 되어 있는 이렇게 막 이런 그렇게 불편한 책상, 그다음에 심지어 뭐 책상하고 뭐 의자하고 걸상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데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 문화원 가서 그 독일어 수업을 듣는데 거기 책상은요 인체 공학적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인체 공학적인 의자인데 디자인도 멋있고 편하고 그래서 야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야 나도 이제 뭐 하버드 같은데 유학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독일에 무슨 뭐 베를린 대학이나 뮌헨 대학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유학도 해보고 그러면 좋겠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보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02년 저 월드컵 때부터 애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2002년 월드컵 딱 하면서 애들이 뭐 그 독일에 갔더니 우리는 이런 핸드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당연히 뭐 걸면 걸리는 걸리고 뭐 애니콜 언제나 걸리는 애니콜 막 이렇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오히려 선진국 갔더니 그러니까 봤더니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거든요. 세계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저는요. 삼성에 있는 엔지니어들, 현대자동차에 있는 엔지니어들 우리나라 위인전에다가 이름 올려야 돼요. 정주영, 이병철, 뭐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 위인 전집에 올려야 돼요.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2030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2030들은 선진국에서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67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GNP 얼마나 됐습니까? 뭐 $100나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전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선진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교육을 갖다가 많이 받고 훨씬 더 뛰어나고요. 훨씬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86이라고 한 사람이 지네가 무슨 국회의원 있네 하면서 뭐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해? 586들이 무슨 2030을 가르칩니까? 오히려 배워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2030들이 그 지금 동대구역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